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손에 잡히는 투자입니다. 코리아 인베스트의 조일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거래소가 갈 것인가, 혹은 지금 고점에 있는 코스닥이 갈 것인가, 이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또 시장에 큰 대외적인 변수가 있었다면은 22회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될 거예요. 예상보다 큰 선물을 시장에 내놓았는데, 일단 그날은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관망세가 상당히 짙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시장이 좀 올라주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조 1,400억 유로입니다. 시장에서 한 6천, 7천 정도 예상했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굉장히 큰 규모의 양적 완화가 우리가 기대를 했던 거는 이런 자금이 실질적으로 풀리게 되면 아무래도 신흥아시아 쪽, 그러니까 위험 자산으로 포함되는 이런 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굵직굵직한 자금이 들어오면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아직은 뭐 시기상조긴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글쎄요, 썩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그게 발표 나고 난 이후에 뭐 독일의 국채라든지 또 미국의 30년물 국채 수익률 보면 대부분 다 좀 위험자산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오히려 지금 호주 달러라든지 그리고 일부 원자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약세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더 강세를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런 어떤 흐름들이 시장에서는 특히 외국인들, 통화 쪽에서 본 외국인들은 그다지 뭐 썩 아직은 명확하게 이것들이 뭐 이머징 또 위험자산 쪽으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것이 22의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또 3월부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추후에 이러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을지 어느 정도나 전망을 하세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거래소나 코스닥에 있던 수급을 좀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큰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반응이 되려면 우리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반응이 되는가를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준비한 자료 보시면서 그러면 과연 거래소의 수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자료 지금 한 3주째, 3주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선물이 주간 선물 누적이 좀 많아지죠. 3만 계약이 롤오버 했으니까, 그죠? 그 야간 선물 포함하면 이제는 한 15,000계약 정도밖에 매도가 안 남았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점점 선물 쪽에서는 예전보다는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뭐 3월 이후에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코스피 수급에 제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요 막대 하나가 월별인가요? 월별이죠. 그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거래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입체 분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봉, 그러니까 막대 하나가 주간으로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코스피 수급을 보면 전체적으로 오늘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주간 수급에서도 지난주 마찬가지겠고요.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또 매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거의 정체된 상태에서 기관들의 수급으로만 약간씩 들어오고 특히나 22 발표가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그 수급 자체가 좀 정체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막 이런 식으로 팍팍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 이게 월간 그 수급인데요. 이 코스닥 같은 쪽을 보면 입체 수급, 이거 이제 주급으로 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쭉 어느 정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다가 그다음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샀다가 이 많이 살 때는 기관들이 빠지고요. 외국인들이 빠질 때는 기관이 사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팔 때는 기관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소와는 좀 다르게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서로 맞잡고 이렇게 쭉쭉 당기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항상 기관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서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는요. 항상 또 기관 수급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코스닥 시장은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많이 올려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것도 역시 기관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급의 전체적인 수급 본다면 거래소는 선물에 의해서만 그것도 많이 증가되는 거 아니고 조금씩 개선되는 거고 20의 효과가 막 급격하게 들어온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코스닥에서 수급이 거래소보다는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어떻게 보자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국인들이 수급을 통해서 지수를 끌고 나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서 지수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기관이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또 많이 빠질 수도 있다,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을 지금 약간 과열로 보시는 건가요? 제가 차트를 하나 또 갖고 왔습니다. 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지수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잘 안 해드렸는데요. 좀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네. 변곡점인 것 같아서 자 이게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월봉 차트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는 여전히 박스권 하단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하단에 오면 무조건 땡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낙폭가대 종목들이 밑에서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량주라도.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많이 떨어지면 사고 많이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코스닥이 최근에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는 박스권 하단인데 코스닥은 지금 박스권 상단이 지금 들어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난 5년간의 박스권 상승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런 흐름이 계속 갈 수 있으려면 앞서 얘기 드렸지만 전체적인 수급이 지금처럼 이전에처럼 네. 이렇게 계속 돌아야 되는데요. 제가 계속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월봉상 보면 굉장히 장대 양봉입니다. 그렇죠. 이 장대 양봉을 만든 형태가 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은 그냥 계속 사면 괜찮은데 팔고 사고 이게 엇박자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 팔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기관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 또 굉장히 또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보면 대형주하고 소형주의 월봉 차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거래소입니다. 코스닥 아니고요. 거래소에서 예. 대형주와 소형주. 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대형주는 계속 박스권을 그냥 그러네요. 기고 있는데요. 소형주는 벌써 계속 전고점을 돌파해서 계속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방금 얘기했지만 ECB 쪽에서의 그런 어떤 대규모 양적 완화로 인해서 네.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코스닥이나 소형주의 많이 올라갔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받고 대형주가 박스권 저점에서 쭉 올라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흐름들이 만약에 안 나타난다면 전체적으로 코스닥이나 소형주의 그런 강세 그 대형주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들의 그런 어떤 박스권 장세는 한동안 또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참 애매모호한 시점이네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거를 예상을 한다면은 지금 거래소의 대형주를 저가 매수를 하는 게 맞는데 이러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잠시 이 코스닥의 종목들이라든지 코스피 내의 중소형주들이 쉬어가다가 다시금 또 올라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네. 한다라고 전략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느 쪽 시나리오가 더 맞다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하고 코스피를 시장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가 네.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전 2월 달에 코스피 시장의 전략을 지수 변곡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FOMC 그 회의 결과도 보고 있고. 근데 저는 1870에서 1920선까지 지지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게 지지가 되면 다시 2000선까지 박스권 고점 시도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2월 달에요. 1870선의 지지가 안 된다면 지수 하단 재조정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레벨이 또 다운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죠. 단기적인 과열 구간에서는 반드시 단기 조정이 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2월 지수 조정 시에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1870과 1920의 거래소 지수가 만약에 좀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1분기까지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은 2월 달에 조정이 크게 나올 때 거래소에 앞서 했지만 1870과 1920의 지지 여부를 보고 만약에 그게 지지가 안 된다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 아니면 중소형주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 1분기까지는 다시 계속 이쪽에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 과열 구간이 지배한 건 맞거든요. 네. 이런 부분일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은 좀 조정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코스닥 수급의 대부분을 보면 중국계 자금입니다. 그리고 중국계 자금의 대부분 특징은 자국 대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종목만 선별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수급을 또 입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코리아 인베스트의 조일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